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대입전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특기자도 있다. 뭐, 이 정도.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뭐, 특기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진 않을 거고요. 매우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특기자인데, 정말로 특기자, 뭐, 연세대 특기자 전형의 경우처럼 매우 특이한 경우 빼고는 정말로 거의 없으니까 제가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얘기를 하면 모든 아이는 자신이 대입 전형을 알든 모르든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활동이 옆 친구보다 떨어져서 난 안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내신이 부족해서든 나는 거의 뭐 공부가 꼴찌에 가까우니까 나는 필요가 없어. 나는 뭐 중간 성적이니까 나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학생에게 매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학생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을 포기할 경우에 봉사활동도 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소극적이고 봉사활동도 소극적이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 자율활동도 적극적,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매우 적극적으로 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 근데 현재까지 그러면 나는 동아리 활동을 나의 전공과 뭐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있었다면 나의 전공과 그다지 관계가 없음에도 문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봉사활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똑같이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에서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꼭 가능한 한 토론 같은 모임을 해서 토론도 좀 해보고, 왜냐하면 적극적인 걸 뭔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필입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얼만큼 바깥으로 드러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나는 무엇이 부족하니까, 뭔가가 부족하니까 어떤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등급과 상관없이도 동아리 활동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건 내가 리드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리드하든 안 하든 그 리더하는 사람의 말이 맞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해주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도 매우 좋은 훌륭한 역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옳지 않을 때는 또 과감히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은 뭐다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피력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그렇게 의견을 피력할 때 어떤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해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런 노력들을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해, 별것도 아니지, 뭐 나는 원래 그런 거잖아. 바로 그 원래 그런 거잖아는 그게 아이의 특성인 거거든요. 그죠? 대학은 근데 그런 아이의 특성을 보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인성도 포함해서요. 물론 학업 역량도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습관하면 꼭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록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 준비 안 했으니까 2학년 때 뭐 해도 되겠어라고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다가 3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알고 보면 3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은 매우 힘들게 뭐 학교를 다니고 또 뭐 학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쁘게 지낼 텐데요. 아니면 뭐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루하루가 쌓여서 3년이 지나가는데 지금은 시간이 잘 안 갈지 모르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3년은 정말 눈 깜빡하고 나면 지나가는 게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자기의 그 역량 지수가 올라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라.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초점,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지 말고, 물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가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자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수능 공부 역시 예를 들어 뭐 국어의 경우에 국어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높거든요. 근데 국어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왜 수능 점수가 높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어에는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게 30문제나 됩니다. 그러면 30문제를 제대로 맞춘다고 하면 국어가 이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은 결국은 읽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못해 이럴 수 있지만 읽는다는 것은 이해력과 문해력과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책들,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그것은 특정한 문학적인 책만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하다못해 그 대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시 모집 요강 같은 거 있어요. 정시 모집 요강 같은 거. 그거 이해하는 것도 결국 이해력과 문해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읽기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뭐 대학교 거마다 다 보면 다 알 수 있냐? 뭐 그러면 더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책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막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문학적인 작품에만 몰두해서 읽은 아이들은 수능에서도 역시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필요한 거지만 수능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는 뭐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니까 뭐 책 읽기는 필요 없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읽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책 읽기가 끼껏 해봐야 독서활동상에 책 제목과 저자명만 들어가는데 굳이 뭐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문이 들죠.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각 교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교과에서 수업을 듣는 자세 역시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또 더 심화된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하게 되었을 경우에 기록으로 남겨지면 매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우수한 아이인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굳이 뭐 수업 시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쫄쫄쫄 쫓아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그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모둠평가에서도 모둠 수업에서도 아이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감이 빡빡 오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의 현재 갖고 있는 경험치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냥 뭐 참여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렇지만 또 다른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못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나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꼭 경험치에 의해서 쌓여져 가는, 꼭 책에 의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다른 거에서도 나오지만 학생 때는 다른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 거고 책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이 해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독서 영역, 독서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굳이 난 학생부 내신으로만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신으로만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보통 3, 4, 5, 6등급에서 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절대 그렇게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기본적인 거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내가 수업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그러니까 창체 활동이죠. 창체 활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가는 것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대학에서 왜 그런 활동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배워가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이 아이는 우리 대학에 맞는 아이야 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독서 역량이 각각의 그 창체 활동에도 또는 수업 활동에도 또는 봉사 활동에도 그 미치게 되는 거겠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영역은 매우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영어의 경우에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쉽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2019학년도인가요? 그 올해 전년도에 있었던 거에서는 수능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1등급이 더 적게 나왔었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어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다 보면 막 지치게 되죠. 재밌게 공부할 수도 없고요. 재밌게 공부도 뭐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욱더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인데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가 국어에 의해서 한글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거지만 영어를 대학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영어를 배운다는 의미거든요. 또 영어에 의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이. 그러면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는 말은 곧 영어 능력을 영어 읽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 국어하고도 마찬가지죠. 영어 읽기가 얼마나 잘하느냐도 그 아이의 역량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아까 국어 영역에서도 국어에서도 제가 국어 수능에서도 그런 국어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읽기가 필요한 건데 영어 읽기도 역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수준 역시도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가 잘 되는 아이, 영어 읽기가 잘 되면 영어 리스닝도 잘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또 영어 리스닝을 따로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문제풀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드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책에 대한
책 읽기에 대한 것들이 유튜브나 또 구글에 가면 다양한 분야로 나와 있을 다양한 부분에서 영어 듣기가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CNN이 됐던 CNN 뉴스에 들어가서 뭐 다시 듣기를 하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다시 번역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번역을 해서 읽어보든 어쨌든 빠른 시간 내 단어가 습득이 가능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영어 역량까지 높여주는 작업은 그것은 수능을 보는 학생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든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든 다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모든 고등학생들은 누구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것을 찍는 이유는 가끔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보다 자기가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교과로 갈 거야. 또는 벌써부터 뭐 난 논술을 갈 거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는 뭐 논술을 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현재까지 고등학교 2학년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일단 제가 가능한 한 아이들의 초점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라도 누구나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만 한다.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뭐 엄마 아빠는 모르니까 뭐 신경 꺼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꼭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방송을 아이에게 내가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꼭 해주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활동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또 수업도 활동이라고 하나의 큰 범주 안으로 보자고요. 창체 활동이 있고 수업 활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봉사 활동도 있고요. 이것에 각각의 시간을 들여서 다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수업 활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요즘의 아이들은 뭐 필기조차도 잘 안 할 수 있도록 이 다양한 뭐 책들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꼭 필기를 하고 또 집에 필기도 하고 뭐 질문을 또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가끔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둠 수업이나 수행 평가를 잘 하도록 하고 물론 예습 복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에 가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예습 복습을 해라. 내가 그 전날 저녁에 뭔가 일이 있어서 바빠서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수업 전에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또는 안 갔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라도 뭐 책이라도 뚫쳐봐서 적어도 예습을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물론 수업이 뭐 굉장히 어쨌든 그 수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선생님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간다면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떤 경우가 됐든 흔들림 없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굉장히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슨 대입전형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그 엄마 아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했던 뭐를 더 해라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때 수업에 참여했던 거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자세와 그런 활동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전에는 뭐 그것을 선생님들이 따로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록에 있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 때는 그런 기록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태의 기록이 제일 우수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활동을 기록해 놓는 것도 마찬가지. 그 시점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어요. 선생님은 바빠서 한 6개월 뒤에나 그때 한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는 냉정이 아니죠. 3, 4개월 뒤에 이제 그때 기록을 하죠. 5개월 정도 되네요. 그때 기록을 하면 이미 이 아이의 시점, 이 아이를 봤던 시점,
내가 이 아이한테 감동을 받았던 시점은 이미 지났죠. 지났으니까 내가 다운이 된 상태에서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살아있는 말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이 기록되어 있다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생생한 학교생활 기록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기록하는 그 당시의 거를 기록해 놓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고, 일반적인 수업이라도 끝나고 나서 선생님도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있는데 그때 기록으로 남겨놓을지 안 남겨놓을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뭔가 기록으로 남겨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럴 때 여학생들은 기록을 잘하니까 좋겠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남학생한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여학생이 더 잘하는데, 아니 여학생이 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도 그 남학생도 그런 역량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정말로 늦지 않았습니다. 내신 공부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내신 공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학교 생활이다. 물론 내신을 잘하는 것이 학교 생활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거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해라.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독서활동, 영어 영역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좋다. 그리고 이 학원 다니는 게 시간에 쫓겨서 이것 쫓기고 저것 쫓기고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아이가 수업을 잘 듣는데도 불구하고, 잘 듣고 잘 필기하고 예습 복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이 필요하다면 그땐 다녀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고, 학교 수업에서 이거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가끔 있어요. 가끔 듣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학교 수업을 내가 얼마나 선생님과 교감하면서 하는 거에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든 이 아이가 사방으로 어디로 흩어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현재는 능력이 미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아이가 알에서 깨어나올 수 있도록 이게 밖에서 왜 두드려 준다는 거 있잖아요. 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걔는 아직 능력이 안 돼. 걔는 내신이 안 돼. 걔는 애가 적극적이지 않아. 걔는 애는 뭘 하는지 모르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학원은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원을 안 보내고 차라리 그 아이의 특성을 끄집어내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저녁에 아빠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든 어쨌든 교감 능력을 키워서라도 이 아이를 아래서 깨워주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 아이는 그 시간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이러면 상관이 없. 그 시간에 내가 없어도 이 아이는 책을 읽는다. 매우 중요한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이 아이가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나는 대입전형을 잘 이해 못하니까 내 아이에게 뭔가 말을 해줄 수 없어. 이런 말은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아이하고의 대화다 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말은 나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유치원 때 했던 것처럼 유치원 때는 그 아이 눈높이에 따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고등학생인 이 아이도 역시 그 유치원 때 그 모습처럼 같은 형태로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해? 라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해가 그래서 뭐가 어떻고 이제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말이 가능한 거죠. 이런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